있습니다. 기자 회견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 여쭤보시고요. 또 이동훈 공보단장이 제기한 당권 거래설에 대해서 양양자 위원장은 그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군지 밝힐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양양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진짜 하셨다면 그 자체로서 저는 그분은 정치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물을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던 사람들이 모 전직 당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아닙니까? 벌써 그분에게 주석이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라면은 정치할 자격 없는 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말하겠습니다. 앞부분 단일화 부분 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 어디가 부족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단장님이 어제 회의 직후에서 대국민 친윤계 인사들이라면서 우리 당권을 조금 단일화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인사대에서 후보님들의 트윗 중에서 당권 주겠다고 한 사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어떤 게 좀 저에게 없었고요. 이동훈 단장이 무슨 말 했는지는 제가 끝까지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처벌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비용에서 부정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비용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단일화에 응하는 순간 그 비용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해가지고 후보 관계를 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저는 논리 구조가 뭔지 우선 질문으로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안철수 후보 지난 선거 단일화해가지고 한 푼도 보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변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용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 후보로서 열심히 해서 그 비용 보전선을 넘기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저는 그건 질문의 방향이 약간 그냥 호사가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비용 때문에 단일할 건데 무슨 질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무슨 논리인지. 그러면 지금 당 관계자들이 자체 파악하는 여론들 추이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적 지지율 지표인지 아니면 연령 단위 1대1인지 이게 궁금하고, 이게 제3자 구도에서 사전투표를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뤄질 수 있는 투표라고 보시면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오늘도 발표된 갤럽 조사 하나에서 결국에는 양자 구도로 놓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력 차이나 저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권자는 이미 당세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유권자가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냐, 이제는 당세 빼놓고 생각해라, 그런 제안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당연히 이준석으로 전략적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더 경쟁적인 후보는 이준석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미 지표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조사를 했을 때 이준석이 후보로 올랐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이 50%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조사의 결과거든요. 저는 그거 이상의 어떤 다른 지표가 이미 있을지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신 얘기 공수토일까지 불가역적으로 절대 안 뒤집히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자 회견으로나 일반 국민 단일화가 무슨 정치를 제한하더라도 절대 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데 혹시 뒤집힌다면 그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실 수 있는 안 뒤집을 건데요.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돈 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참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분석 기자회견을 자처하시는 계기나 필요성이 있긴 계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특히 저는 방송사를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무슨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입을 놀리는 것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단일화 협의를 애초에 한 생각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대형 사태에서의 진정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무슨 말 하는 건 듣는 것도 예의다라고 생각해서 듣는 것이고, 저는 원래 뭐 언론인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한테 전화오고 저한테 만나자는 사람들 잘 만나는 편입니다. 네. 한 가지는 더 있긴 한데 국민의힘 신임 의원들이 이제 다른 당의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는 당권 거래를 제한했다는 통보가 나왔다고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제로 당권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저는 뭐 폭로라는 말을 붙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뭐 제한이 있었나요? 저한테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나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훈 단장이 했던 말에서 저한테 확인을 이제 달라고 하신 건데, 그건 이동훈 단장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호사가 돼야 하는 그 정도 얘기, 흔히 있는 얘기 않습니까? 뭐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준다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김치국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친윤 세력이 당연히 당권을 주는 방법은 당헌당규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원해가지고 뭐 당대표 전당대회 만들어주고 하는지, 전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당대표 해가지고 뭐 선거도 다 이겨왔던 사람이 뭐 그렇게 그거에 미련이 있겠으며, 그거 내가 관심도 없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일관되게 밝혀왔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동훈 단장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선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동훈 단장에게 확인하거나 또는 뭐 문책하신 적은 없어요? 문책은 이게 뭘까요?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지 이동훈 단장이 잘못한 게 뭘까요?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선임께 러스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이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20년 총선에서도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 저는 누차 이제 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지만은 뭉치면 이긴다 같은 거 하다가 180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된 적이 없다. 짧은 찰나워도 같은 김종인 인석 체제 하에서 빼놓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찾아가서 단일화 관련 말씀 여쭙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단일화 때문에 찾아가겠다고 하시면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안 만났습니다. MBA 주민인데요. 아까 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모욕적이었다 단일화 제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책임론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감정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저한테 배신자라는 걸 씌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한번 뭐 만약에 그런 대선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또 그렇게 배신자는 또 해가지고 그걸로 한 몇 년 또 유승민 괴롭히던 것처럼 저는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진영이나 아니면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는 굳이 그걸 찍어 먹어 보겠다면은 해보라고 하십시오. 단일화 당선이라는 게 상대 후보의 표를 뺏어먹는 전략이잖아요. 여기 좀 협동으로 대응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완강한 거부를 의사를 밝혔고요. 저는 뭐 딱 봐도 이제 결정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했을 때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토킹한다. 두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준석을 까기 시작한다. 전자 후자 모두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선거 일정에서 이것에 좀 집중할 일정들이 있는지. 저는 뭐 당장 내일은 우선 TV 토론이 있는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각에 노무현 대통령 데리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은 뵙지 못한 분들 그리고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V 토론 준비야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님, 네. 아까 오후 브리핑 도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명태균 씨랑 통화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는 뭐 늘상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 전화 걸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항상 뭐 받아줍니다. 그것이 하다못해 뭐 윤핵관들도 사실 전화 오면 받아주곤 했습니다. 뭐 그 기간 동안에도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짧은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뭐 그분이 뭘 말하는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계제도 아니고요. 예상하겠지만은 그분이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많은 분이 예상할 텐데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저한테 전화가 온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항을 가시면 권양숙 변호사님과 만나시겠습니까?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권양께서 뵙고 이렇게 우리 일정까지는 소화하지 못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뭐 한번 일정은 확정되면 언론인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뭐 한민병 원장이 어떤 취지에서 한 발언인지 저에게 뭐 사전 보고할 상황도 아니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을 다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뭐 저는 그 발언이 뭐 지기현 판사에 관한 의혹이 빨리 규명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혁신당도 거기에 대해서 규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 단계에서 많은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민병 그 선대위원장의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 당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토론에서 호텔경제학을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들 1차 토론 호텔경제학을 말씀하셨는데 2차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계속 준비한 게 있는데 호텔 경제학도 제가 딱히 뭐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논란이 워낙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총을 꺼내들지는 그때 즉석에서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저는 가볍게 그냥 질문하고 제가 그때 토론에서 얘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한 것인데 뭐 어제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뭐 국민이 이걸 국민을 대상으로 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아니 국민이 본인이 내세운 정책이나 아니면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인데 그거를 모르면 바보다 식으로 해버리시니까 저도 뭐 당황해가지고 이제 좀 두렵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튀어오를지를.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 상에서 돈을 퍼플리즘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그럼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서가지만 대통령이신다면은 이정도 대책에 진세도 할 수 있는지 복지적 확대를 위해서 앞선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 질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할 지금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입각을 많이 세워온 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무슨 문제냐는 취지에서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정치의 시작을 불교부 단체인 성남시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 쓰는 것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성남시장이었고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퍼도 된다라는 인식을 아예 내재화된 것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하실 때 신나게 쓰시던 것에 비해가지고 조금 규모가 커지니까 경기도지사 하시니까 예전만큼 뭐 그렇게 돈 쓰는 거로 빛을 못 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가는 좀 신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본 파트리스트 중에 제일 지독한 분들입니다. 한민병 위원장의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적절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